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 골라두어야지만이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해당 종목들을 집중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런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두 가지의 선물을 드리고 있죠. 2023년도 가장 시장을 주도할 두 가지의 테마 종목들입니다. 바로 차대지 2차전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미래 기술에 대한 종목들을 싹 모아놓은 자료집이고요. 오른쪽은 2023년도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바로 AI 인공지능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이 자료집 두 개만 알고 천천히 투자에만 놔도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후속주 딴 거 보지 마세요. 딱 두 개의 주식 멀리 보고 계속 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 분석, 최근 뉴스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모아가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K배터리 미국 IRA 보증금 받지만 2025년까지 중국 광물 끊어야 된다는 뉴스입니다. 야, 최근에 뭐 논란도 말도 많았던 뉴스가 결국엔 결론이 났어요. 미국이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애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살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게서 광물을 받아오면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해당 광물로 전기차를 만들면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도까지 좀 미뤄진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되는데 해당된 요건이 조금 변경된 거죠. 부품 요건도 완화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형제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의 공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최악은 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에코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 뭐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 근데 차후에 문제가 있겠죠. 그 과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기업들은 중국 등 광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2020도 25년도까지 보류시켜 놓은 것이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사실 이 최소 비율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혹은 미국 본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웬만한 것들이 생산이 돼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변화시켜 놔야 되는 거죠. 뭐 세부 사항을 보면 지금 요건은 요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많은 것들이 더욱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이 오게 될 거라 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요즘 꽤 많이 변했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흑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죠? 적자나고 있죠. 왜 그런 것이냐? 이유를 살펴보면요. 결국 무역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에게 많이 수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많이 막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 미국에게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중국으로 보내서 완제품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중국에 굳이 수출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냥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해 주는 요런 구조가 많이 나온 겁니다. 특히나 이런 업종들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전에 이제 그 그리고 동행되는 게 이는 기술 중간재 내재와 게다가 중간중간 한국의 기술자들을 싹 다 영입해 와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로 만들었죠. 중국 자국 기술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듦과 동시에 미국의 수출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이 중국에게 내는 흑자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황상 흐름도 그렇고 지금 해당 법안도 그렇고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광물 확보다. 예. 결국에는 탈중국을 하는 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광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광물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큰 의문이죠. 전 해당 지역이 결국 남미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이 있으면 미국이 북미면 바로 아래 남미가 있죠. 남미 대륙에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남미 대륙에서 광물을 확보한 기업이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입니다. 2000지 핵심 광물 리튬 연료 확보했더니 전 세계 메이커들 포스코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탈중국 이후 결국 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광물 확보가 핵심입니다. 포스코는 2018년도 아르헨티나 북서부 살타에 있는 염호 옴브레무레르토 단어가 어렵네요, 그죠? 북측 부분에 호수 갤럭시 리소스로부터 2억 8천만 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매수를 한 거죠. 2018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전에도 굉장히 광물 투자 많이 해놨었는데 아쉽죠. 중간에 매각을 해버려서 포스코가 더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 전전 정권에서 그죠? 예, 전전 정정권이죠. 그죠? 포스코는 이곳에서 2024년도 2만 5천 톤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리튬 10만 톤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건부터 원료, 가공, 비즈니스 이르는 밸류체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물을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가공해서 2차전지 양극재로 전부 다 가공해서 납품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나도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간 겁니다. 최근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결국 올라간 거죠. 왜 그런 것이냐? 앞서 보셨듯이 지금 당장에는 최악은 면했지만 결국 2025년도까지 자체적인 이제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로부터 광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특히나 북미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이미 관건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남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갔고요. 심지어 그의 중간 핵심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 요즘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해당 기업도 지금 이제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포스코 케미칼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 얼티엄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두 회사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이자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합장법인을 설립, 캐나다의 퀘벡주의 GM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짓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가동이 된 시기는 2024년도 하반기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이 그래서 신고가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포스코만한 기업이 없을까? 정말 우리나라 기업 얼마나 많은데 정말 남미에 혹은 그 이외에 뭐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들의 관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 없을까 고민이 됩니다.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예.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존재하고요. 시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딱히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기업. 특히나 포스코처럼 지금 그냥 광물을 생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양극재 생산까지 할 만한 기업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보면 포스코를 이길 기업이 그냥 없다라고 봐요. 그냥 결국에는 다른 기타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챔을 이길 기업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중장기 투자 나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묻어둔다고 했을 때 이만한 기업들이 정말 없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정말 쓸어 담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크게 조정받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포스코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다면 포스코에게
이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이 기업에게 대규모 확정적인 이 공급을 계약한 기업들이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이만한 기업이 없다면 이 포스코와 계약을 크게 체결한 기업들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찾아봤습니다. 꽤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하고 하이니켈 체결했고요. 포스코 케미칼, GM에 지금 현재 13.7조 원 양극재 공급 체결했고요. 음극재까지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LG엔솔하고 합작사 해서 뭐 1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 기업들, 추가적인 계약들도 다양한 기업과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서 저는 눈에 딱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 가장 파격적인 제안은 삼성 SDI와 40조 원 규모입니다. 이걸 뛰어넘은 적이 없고요. 이게 창사 이래 가장 최고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합장법인에 장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엄청난 양에 이르는 배터리 양극재를 단독 수주했습니다. 단독 수주했습니다. 보이시죠? 2025년하고 2026년도에 단독 수주했다는 건 본격적으로 이때 납품을 시작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장 짓고 바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엄청난 납품이 예정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 생길까요? 2024년도에 생깁니다. 뭐 지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주가가 대박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이 밖에 다른 물량은 삼성 SDI의 헝가리나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SDI의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 삼성 SDI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들 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삼성 SDI가 저는 덜 매력적으로 봤던 이유.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위주로 봐야 된다. 결국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완성 전 배터리 기업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좋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LG 에너지솔루션은 매집하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꽤 좋은 수익들을 보셨죠. 그래서 LG 엔솔이 가장 괜찮다. 왜 미국 중심이니까 공장도 미국에 가장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삼성 SDI의 이 계약 체결을 통해서 특히나 이번 이 계약 체결의 상황에 미국의 핵심 원자재법이 2025년도까지만 봐주겠다라고 선언을 지금 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2025년 마침 2025년도부터 엄청난 양극재를 공급받기 시작하는 삼성 SDI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여태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삼성 SDI의 매력도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 사실 삼성 SDI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 기업 뛰어나다 하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걸 아마 안 봐줄 거예요. 최근에 GM하고 손잡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 다 막고 있죠. 심지어는 요즘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이 잘 만드는 건 LFP다. 이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예. FP를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 한국은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든다. 3원계 글씨 너무 못 쓰는데 죄송합니다.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데 요즘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LFP마저도 한국의 배터리 업계가 꽉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신기술,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가면 신기술은요. 웬만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요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뭘 노력 중이냐면 나노, 2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죠.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2나노, 3나노 다 만들 수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 수율이에요. 이걸 얼마나 만들 수 있냐. 100개 중에 불량 없이 몇 개 완성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게 디테일한 그 기술력인데 이 과거부터 정말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온 특허권을 쌓아놓은 LG와 삼성하고 지금 급하게 이 삼성하고 LG의 인력을 빼가지고
이 기술력을 베끼기 수준으로 한 중국 기업하고 당연히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슬슬 LFP 시장마저도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빼앗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어요. 물론 이 기술력의 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지겠죠. 맞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2-3 년간은 시장에 주도할 만한 기업이 바로 삼성하고 L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매력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를 저는 오히려 매집해 나가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포스코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기업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고점도 안 넘었어요,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퓨처엠 보시면 이미 전고점 넘은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삼성 SDI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시기에 지금 뭐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이런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부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저는 이번 연도에도 충분히 한 번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각받는 시기에 좀 중소형 기업들이 주가가 좀 파동이 더 크겠죠? 중소형 기업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에 이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지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요하겠죠. 제품을 납품해서 같이 배터리 생산을 도와주는 기업들 저는 떠오를 거라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상신 EDP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상신 EDP는 삼성 SDI 스텔란티스 미국 공장 인근에 각형 원투형 지금 현재 캔케이스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요즘 원투형 배터리 크게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특히나 저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도 물론 LG겠지만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4680 배터리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신 EDP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나쁘지 않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배터리 화재를 막는 지금 현재 해당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한다고 하죠. 신흥 SAC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신 EDP가 최근에 미국의 추가적인 공장 설립에 대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I가 배터리 생산하는 딱 시기 2025년도 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본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요거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죠. 해당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여러분에게 검색하시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해서 요걸 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시고요. 회원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 잘 적으시면 되실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등천주에 접속하셔서 세 번째 공지글에 2023년도 2배 급등 AI 총 자료집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집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장전 시황 30분 전에 장시작 30분 전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 흐름 다 알려주는 시황 자료. 장마감 뒤에 가장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았는지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자료집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추천주, 시황, 포착자료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모든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